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알론소 볼이 점점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엄청 시원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알론소의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 대형에서 알론소가 어떤 아이디어로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경기는 사실상 3백 체제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조별리그에서는 4백 쓸 때 추아메니가 가끔씩 내려와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3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3-4-1-2 형태의 빌드업을 수행했고요. 추아메니가 센터백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양쪽에는 하위성과 리디거가 후방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귓러와 발베르데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고, 벨링엄이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투톱을 받쳐주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 아놀드, 이렇게 사이드 윙백이 배치됐죠. 일반적인 백스리에서 많이 하는 빌드업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벨링엄의 역할이 조금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 게, 벨링엄이 23-24 때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투톱을 아래서 받쳐주는 식으로 플레이했었잖아요. 그때 또 극대화됐던 선수가 벨링엄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한다면 또 벨링엄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벨링엄이 24-25에 비해서는 25-26에 더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즌 시작할 때도 이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마 투톱 비니시우스 음바페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비 시에는 5-3-2 형태로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4백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백스리 기반의 수비를 했다는 거죠. 벨링엄이 빌드업 시에는 투톱 아래서 받쳐주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수비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수비 형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백스리 기반으로 알론소가 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게, 비니시우스,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무지성으로 전방 압박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끌려 나가면서 가운데 쪽 공간 벌어지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다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전방 압박으로 공간을 내주는 그런 빈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알론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한두 가지들을 점점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는 유기적인 중앙 3미들이 저는 좀 눈에 띄었어요. 기본적으로 하위선, 추아메니, 리디거 이렇게 3명의 선수는 위치는 고정. 그나마 여기서 하위선이 살짝 앞으로 전진할 때는 있었지만 그냥 백스리는 고정적으로 플레이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앙 미드필더가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뛰었습니다. 발베르데가 앞으로 가면 벨링엄이 내려오고, 귓러가 오른쪽으로 가면 발베르데가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간을 찾아서 움직였고요. 또 사이드백인 아놀드와 프란은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은 좀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을 밸런스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백스리 쓰는 팀들에게는 스토퍼 활용이 항상 숙제죠. 상대가 여러 명의 공격수들을 전방 압박에 사용할 때는 당연히 우리도 센터백 3명 유지해서 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가 우리 센터백을 압박할 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 3명으로 공 돌리는 게 조금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명이 공을 돌리고 스토퍼 1명은 전진하는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3백을 잘 썼던 게 인자기 감독이 인테르에 있을 때 바스토니를 그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런 백스리 빌드업이 익숙해지면 이 스토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경기 내내 좀 내려앉는 수비를 보여줬고 카운터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레알이 이거를 잘 뚫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들 자체가 수비 간격을 어느 정도 잘 유지했던 것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아직까지는 엄청난 패턴 플레이가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맨시티 같은 팀은 오히려 이런 수비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기 안에서도 잘 쪼개가면서 뚫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아직 알론소 감독의 초창기이기도 하고 또 카운터에서 강점을 보이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시스템적으로 세밀하게 뚫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슛, 크로스 이런 것들의 빈도가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좀 다이렉트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로 돌아가서는 자신들보다 약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비 형태 많이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비 형태를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뚫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비 알론소 감독의 축구가 주도하는 축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주도하는 축구에서는 무조건 이런 상대의 수비 블럭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에 여기서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알론소 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걸 잘 뚫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간 지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 전환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왼쪽에 그림 보시면 유벤투스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 왼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아놀드 혼자서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쪽에 아놀드 같이 넓게 벌린 자원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냐면 사이드백은 폭을 넓게 벌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을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밀집 수비를 깨트릴 수 있죠. 특히나 아놀드 같이 이렇게 사이드에 프리하게 빠져있다? 그리고 아놀드에게 공이 간다? 그랬을 때는 상대에게 매우 위협적일 겁니다. 아놀드의 킥이 풀백 치고는 뭐 유럽에서 거의 탑3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또 이런 장면에서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토니 크로스죠. 토니 크로스가 저렇게 사이드로 카르발이나 바스케스, 또 발베르데 이런 선수한테 뿌려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2의 토니 크로스를 찾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니 크로스와 비슷하게 반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 디나이선, 추아메니, 발베르데, 귤러 그리고 뭐 세바우스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아놀드에게 빠른 반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레알 마드리드가 밀집 수비 같은 건 더 잘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발베르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발베르데가 확실히 안첼로티 때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스케스가 있을 때는 바스케스 쪽 커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공격 관여 빈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총 슈팅 6개를 때렸고 박스 밖에서 3번, 안에서 3번 이런 식으로 웬만한 공격수보다도 많은 슈팅을 때렸던 발베르데입니다. 그래서 이 발베르데의 역할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발베르데의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월드컵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발견이 누구냐? 저는 곤살로 가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클럽 월드컵 4경기에서 3골과 1개의 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결승골 넣었는데 아놀드가 좋은 크로스 올려주고 곤살로 가르시아가 점프 후 헤더를 했는데 이 점프할 때 탄력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헤더를 정확히 갖다 대는 임팩트, 뭐 득점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한테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밸런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독보적으로 장점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격 흐름 이해할 줄 알고 또 기본기도 나쁘지 않고 저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넣을 골은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고 게다가 2004년생 21살이라는 창창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걸 기대한다면 더더욱 무서운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큰 경기에서도 보여주는 클러치 능력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를 투톱이라고 봤을 때는 음바페를 밀어내진 못할 거예요. 아마 비니시우스, 음바페 이렇게 투톱이 될 건데 그럼에도 이 스쿼드 자원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들고요. 음바페, 비니시우스 시즌 50경기 넘는데 그거 다 풀시즌으로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로테이션으로 출전하는 빈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클럽 월드컵 정도의 폼을 보여준다면 리그에서도 꽤나 쏠쏠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음바페 활용을 잠시나마 확인 가능했거든요.
아마 음바페, 비니시우스 이렇게 투톱으로 설 것 같고요. 두 선수의 호흡이 사실 꽤 잘 맞는 편이에요. 비니시우스, 음바페 서로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1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타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죠. 또 굳이 따지자면 그 중에는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역할, 음바페가 조금 더 피니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호흡이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주 위력적인 투톱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름값만 보면 세계 최고의 투톱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내용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비니시우스, 음바페 이렇게 두 명이 역습 갔을 때는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방 딸깍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의 빈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곤살로 가르시아가 두 명의 체력 안배에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도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았을 때 그냥 반대쪽 포스트에서 비니시우스의 크로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니시우스의 등 뒤로 돌면서 비니시우스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와 2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바페가 이런 영리한 움직임을 또 가져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게요. 호드리구가 클럽 월드컵 4경기 중에 3번의 벤치, 1번의 선발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교체로도 투입하지 않았던 경기들도 있어서 이 호드리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경기대로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공격수 2자리로 봐야 되잖아요. 아마 그건 음바페, 비니시우스로 구성될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 호드리구가 서브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호드리구를 어느 팀이 사갈 건지 또 호드리구는 나갈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현지 쪽에서 조금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호드리구는 여름 이적 시장 초반에 결정될 그런 영입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금액이 비싼 선수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웬만한 금액으로는 팔고 싶어 하지 않고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호드리구의 이적설이 좀 진정이 된 느낌이고요. 이 호드리구의 이적설 내지는 호드리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월드컵 8강에 진출한 레알 마드리드.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